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쾌한 일범씨 장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대 이 작가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 작품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은 아니시 카프어의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시 카푸어. 카푸어. 네, 인도 출신이고요.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영국에서 이제 기사 훈장도 받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국은 인도 사람이 오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지금도 영국에서 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인도 작가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도 출신이긴 하지만 네. 거의 영국 작가 느낌이에요. 사실은. 인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네. 인도 뭐 언제쯤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1950년대 태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는 뭐 지금 한 60대 정도 되셨고 71년에 네.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유대인 혼혈 인도인이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잠깐 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자기가 수학 문제 뭐 이런 걸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바로 영국으로 73년에 와가지고 뭐 혼시 예술대학 그다음에 첼시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수학이 좀 어려운 모양이죠, 이분이. 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전기 공학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자기랑은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키부츠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키부츠. 네, 키부츠가 뭐 살기가 어렵다고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당시만 해도 네.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로 영국으로 간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 해외에 갈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도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릴 때는 그런 조금 힘든 생활이 견디기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내가 힘든 것까지 내가 왜 하고 살아야 되나. 네. 나 런던으로 갈래 해가지고 바로 런던으로 왔죠. 런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고 네. 데뷔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이 카푸어는 저는 뭐 역시 처음 보는 분인데 네. 뭐 어떤 작품을 주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뭔가 모더니즘 말기 또는 미니멀리즘 같은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작품 내용도 이제 뭐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탐구 아니면 뭐 숭고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출신이 인도다 보니까 인도에서 태어났고 또 영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작가 이제 클라우드 게이트도 그런데 네. 사이즈가 정말 거대하거든요. 정말로 거대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앞에 서면 인간이 뭐랄까 되게 좀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우리는 어떤 자연과 신의 도전을 할 수 없는 좀 나약한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니시 카푸어는 그런 거대한 네. 어떤 뭐 조각품이다 아니면 좀 설치미술 이런 걸 하셨던 분이고 네. 지금 그 중에 이거를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클라우드 게이트. 클라우드 게이트. 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카고 갔을 때는 이게 네. 없었어요. 몇 년도죠? 1996년에 갔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몇 년 작품이죠, 이게? 이 작품이 2004년에 처음에 공개됐다가 네. 그때는 약간 좀 미완성 상태였대요. 왜냐면 이 작품을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접합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매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하려면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이때 그 밀레니엄 파크 오프닝 행사로 이 작품을 만든 건데 오프닝 행사는 2004년이지만 작품이 완공 이건 완성.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완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뭐 조금 더 다듬고 해가지고 2006년에 돼서야 네. 지금의 작품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2006년. 네네. 그럼 저는 봤습니다. 이거. 이야, 근데 저는 이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 봤다는 거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 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카고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2009년쯤에 네. 시카고 9년 10년쯤에 네. 이제 미시간 쪽에서 잠시 제가 이제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위에 바로 이제 시카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카고 가서 예. 존 행콕 빌딩 잠깐 들렀다가 이 작품 제가 봤습니다. 이 네. 작품이 처음에 네. 1999년에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음. 이 시카고 시에서 네. 공모를 해가지고 음. 두 작가가 결국에는 선정이 됐대요. 그 아니시카포 말고 나머지 작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제프 꾼스가 두 명 후보 중에 하나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시카푸어가 나머지 후보였는데 네. 결국에는 아니시카푸어의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완공이 됐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높이는 10m. 높이가 10m예요? 네. 이게 사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되게 조그마잖아요. 높이가 10m, 그다음에 이제 그 가로는 20m. 그다음에 이제 폭은 13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게는 11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110톤. 이게 스탱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안에는 이제 이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겉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비용이 600만 달러면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한 70억. 네. 근데 이제 그게 올라서 중간에는 115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는 23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작품. 든 돈이 네. 작가한테 얼마 준 거 말고 네. 200억이 넘게 들었다고 이게. 네. 시카고가 약간 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이 자금은 개인이랑 기업의 기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600만 달러는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아니시카포 같은 경우는 명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과 기업의 기부에서 나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네, 네. 이 매끈한 이 모양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저 군뱅이 같기도 하고 뭐에서 영감 받은 저 모양입니까 이거? 이게 쌀? 액체 수은 있잖아요. 수은 수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떨어지고 그 네. 모양의 영감을 받아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시카포 작품이 대부분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오목고울처럼 들어가거나 볼록고울처럼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시선을 좀 왜곡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카이라인이 이제 둥글게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네. 이거를 컨셉으로 만들어 거고 이거를 만들었을 당시에 한쪽에서는 이거를 조금 놀림거리 이런 걸로 더 빈 콩 이런 식으로 약간 콩 모양 같긴 네, 해요. 놀랬대요. 그래서 귀여운데요? 처음에 아니시카포는 되게 싫어했었대요. 콩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기는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이제 멋진 이름을 지었는데 어. 근데 별명이 콩이라고 지어지니까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빈 이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뭐를 뜻하는 작품인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구름으로 들어가는 문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네. 이 안쪽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안쪽이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운데에 가면 높이가 8.2m가 천장이 거의 8.2m가 된대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가 보이는데 굉장히 왜곡돼서 보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 안에서 네. 바라보는 천장 쪽이군요. 그렇죠. 또 이런 효과를 또 노린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사진으로 보면 무슨 초상화 같기도 하고 아니 초상화가 아니라 추상화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되게 왜곡돼 있고 뭔가 우주로 빨려 들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거를 이제 의도한 거죠. 네네네. 이 작품이 저 클라우드 게이트. 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아주 그 콩 모양이지만 아주 맨질맨질한 그 스테인레스고 네. 요거는 한 번씩 저 청소하는 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죠?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 작품을 매일 2번 청소한대요. 매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위 천장에는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에 관광을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네. 뭐 만지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푸어가 그거를 좀 견디지를 못하나 봐요. 아무래도 좀 뭔가 완벽주의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떼묻고 이런 걸 못 보는구나. 작품을 보면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보여요. 되게 완전 그 이음새 이런 게 아예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뭐 청소해주는 조건이에요. 네 윈덱스라는 뭐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뿌리고요. 1년에 2번 정도 전체 청소를 한대요. 이야. 시카고 하면 또 건축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건축하고 네. 요거 딱 하나 이 빈 하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아주 멋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사실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이 건축물들이랑 조금 뭔가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에펠탑 같은 경우도 처음 생겼을 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DDP 같은 경우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은 뭐 에펠탑이 뭐 파리의 상징 중에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4년 정도 됐지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시카고 지금도 시카고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볼 수 있죠. 예.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큰 거 짓고 보나 봐. 일단 짓고 랜드마크, 나면 그죠? 짓고 나면 네. 다 익숙해져 갖고 나중에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을 때는 뭐 욕들을 좀 많이 먹더라도 근데 시카고가 대체로 그 우리의 이미지는 좀 직선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죠. 높이 뭐 솟은 마철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한 곡선으로 네. 이렇게 이루어진. 네. 이 작품은 네. 이제 스테인리스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네. 현재는 이제 시카고 사람들 아니면 뭐 관광객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이 작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된. 네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반타블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타블랙 알죠? 네,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완벽한 블랙. 네,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는. 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타블랙이 네. 뭐 최근에 뭐 BMW 자동차에서도 이벤트로 그 자동차 외관을 반타블랙으로 칠해가지고 네네. 되게 뭔가 멋지게 이게 실제 차인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지 모를 어떤 그런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전혀 걔는 뭐 어떤 거리감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그냥 흡수를 해버려 갖고 얘가.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용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완벽한 블랙. 네,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아니시 카푸어가 1992년에 디센트 인투 림보라는 작품을 카셀 도큐멘터리에서 했는데요. 좀 등장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Descent into Limbo. 이 작품이 처음에 이 작품이 무엇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안에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한 2.5m 정도 뚫어 놓고요.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근데 이 처음 작품은 1992년에 만들었다 보니까 그때는 반타블랙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블랙으로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보면 뭔가 빠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무슨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을 했었는데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2.5m. 깊이가?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블랙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이게 2.5m인지 뭐 250m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는 이런 작품을 했었는데요. 2018년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이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반타블랙으로 칠해가지고 전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 60대 남성이 이거를 이렇게 보다가 글로 떨어졌대요. 아이고. 진짜로? 네, 떨어졌는데 그때도 2.5m를 팠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 칠해놓은 건가 보다. 그렇죠. 반타블랙으로 칠하다 보니까 예전에 92년에 만들었던 작품보다 훨씬 더 느낌이 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아니시 카퍼가 반타블랙을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독점권을 샀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상업적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예술가는 나만 쓸 수 있다. 와, 욕심 프로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술가들이랑 네. 이제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이 조금 많았어요. 네네. 욕도 많이 먹었고 굉장히.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스튜어트 샘플이라는 예술가가 네. 있는데 이제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색깔을 너 혼자만 쓰게 하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조금 열받아가지고 네. 가장 핑크다운 핑크 이런 색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2.0이라고 해가지고 네. 반타 블랙보다는 이제 흡수율이 조금 낮지만 네. 그렇게 좀 비슷한 물감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논란이 된 게 이 샘플이 이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핑크색이랑 블랙을. 네. 그런데 이 안료의 구매자인 당신은 아니시 카푸어가 아니어야 하며 카푸어와 연관되어서도 안 되고 카푸어 혹은 그의 동료를 대신해 이 안료를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안료가 아니시 카푸어의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카푸어에게 해시태그 쉐어블랙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발을 했군요. 도발이 어떻게 일종의 도발이죠. 그러니까 아니시 카푸어가 열받아가지고 이 가장 핑크다운 핑크 이 안료를 구해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찍고 이제 이 욕을 하는 거 이 사진을 찍고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본인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독점했던 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전 이 지점에서 네. 아니 이렇게 대 작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저 가운데 손가락 욕으로. 네, 아니시 카푸어가 이제 지금은 영국에서는 서 아니시 카푸어라 불리거든요. 기사 자기를 받을 네네네네. 정도로.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 보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 클라우드 게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이 작품을 아니시 카푸어가 반타 블랙으로 칠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인 것처럼. 음.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만우절 농담으로 인터넷 아. 밈으로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 스튜어트 샘플이라는 사람이 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블랙 2.0은 조금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블랙 3.0이란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았는데요.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실제로 이 물감을 받아 쓴 사람이 네. 반타 블랙은커녕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남겼대요. 네. 그레이스트 블랙 에버. 가장 회색에 가까운 블랙이다. 별로 반타 블랙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시 카푸어는 이 반타 블랙은 제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서 굳이 뭐 풀지 않겠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미 이 미술계라든지 인터넷 상에서는 아니시 카푸어가 약간 쪼잔한 예술가 이렇게 지금은 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작품은 진짜 웅장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제 정프로님에게 묻겠다. 네. 이런 아니시 카푸어의 그 독점권을 산다든지 네네. 이런 뭐 인스타그램에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 다른 예술가들과 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뭐 나름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나만 혼자 뭐 독점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 그 주변의 예술가들과 함께 타트 체리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나눠 드시고 하면 그러면 어떨까? 야, 타트 체리. 타트 체리 아시죠? 저는 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타트 체리는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네. 제 느낌에는 뭔가 그 아르긴산 느낌이 나는데요. 아르긴산 느낌도 좀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체리가 스윗 체리, 네. 달콤하죠. 네네. 그 체리 말고 네. 좀 더 신맛이 강한 체리가 있습니다. 네, 저 이거- 신맛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먹으면 온몸이 짜릿해지나요? 짜릿하고 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이 타트 체리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의 피부에는 뭐 체리가 정말 끝입니다. 저는 정말 그 체리를 앉은 자리에서 한 뭐 30개 아유, 먹을 수 있어요. 무조건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계속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95% 아. 타트 체리의 콜라겐. 5%는 콜라겐. 콜라. 네. 야.
저분자 콜라겐. 그냥 콜라겐 아니고요. 돼지 껍데기 아니고요. 달라요? 저 분자? 완전 다르죠. 왜냐면 흡수율이 다르니까. 그냥 돼지 껍데기는 아무리 먹어도 돼지되는 겁니다. 그냥 저분자 콜라겐이 네.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배웁니다. 저는. 네. 나와서 제가 드리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타트 체리 콜라겐과 함께 드실 때 왕빈님몰 여기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왕빈님몰입니다. 꼭 한번 접속하셔서 타트 체리 그리고 그 외 여러 건강식품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왕빈님 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그 칼라를 독점한다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이게 뭐 본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쩌면 자신이 개발했던 그 순간에는 본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수많은 인류가 그 비슷한 컬러들과 비슷한 뭐 컨셉과 비슷한 과학기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다가 그때 한번 이제 딱 뭐 이런 컬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네. 아니시 카푸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음. 굉장히 그 자신을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이 검은색을 만들었으면 이걸 아주 많이 생산해 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거를 가진 만큼의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본인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돼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란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은 하여튼 자신이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의 마음을 풀기는 좀 힘들잖아요, 현재.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음. 소개해드렸던 리차드 프린스 있잖아요. 리차드 프린스가 반타 블랙을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짝퉁 전문. 네. 약간 패러디. 그렇죠. 리차드 프린스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뭐 천재 엄청난 천재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네.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잠깐 이제 올라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수천 년간 혹은 뭐 수십만 년 동안 쌓였던 우리 인류의 지혜 같은 거에 하나 좀 더 얻는 거예요. 그걸 본인 혼자 그렇게 독점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워낙 이제 반타블랙 좋아하시니까 장 선생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Descent into Limbo 1992년 이 작품 보니까 카셀 도큐멘타에 네. 나왔었네요. 네. 근데 이게 카셀 도큐멘타가 제가 이제 한 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5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 도큐멘타 카셀 도큐멘터가 뭐예요? 카셀이라는 독일의 그 중부의 지방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열리는 그 아방가르드하고 정말 앞선 그런 예술들이 여기 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서 좀 재미난 사실이 네. 이 반타블랙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 독점권은 이 반타블랙 1.0은 아니지만 초기 버전을 이제 카푸어가 독점권을 샀는데 개발사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개발했대요. 이미. 그래요? 네. 그럼 그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네. 그러니까 됐네. 네, 해결됐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대작가로서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는. 욕심쟁인 거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작가와 작품은 카푸어. 비싼 차를 사서 뭐 할부금 못 내는 그런 카푸어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K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카푸어 아니시 카푸어의 클라우드 게이트. 네.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시카고를 가게 될 일이 있다면 그때 봤던 그 클라우드 게이트와 또 다른 느낌의 클라우드 게이트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함께해 주신 장일범 선생님. 네. 현재 라디오 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CTBC 평화방송 105.3MHz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술 작품 또 소개해 주신 우리 홍대 이 작가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